1번. 다음에서 여자의 말하기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남자가 말하였습니다. 이 사과 어디에서 샀어? 어디에서 샀느냐? 라고 물었죠. 어디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자는 색깔이 붉고 윤기가 흐리며 과육이 단단한 사과가 나는 좋아. 그러니까 어디서 샀는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문제점이 뭐냐? 필요 이상의 정보. 그러니까 남자가 별로 알고 싶은 것은 어디서 사느냐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여자는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2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과 의미. 그러게 말이에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공감, 맞다. 그러게 말이다. 그러게 맞다. 그렇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런 찌릿 안 됐군요. 동정입니다. 동정이니까 이건 뭐 어떤 표정을 짓겠어요? 4번이죠. 다음 3번에서 4번. 다음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시 주제는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자. 도서관을 이용하는 길을 활성화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쭉 구성을 보니까 현재 도서관 사용의 이용의 실태가 저조하겠죠. 이용 실태를 이야기했겠고, 다음 두 번째, 도서관 이용의 문제점. 첫째로 내부가 어둡다. 그 다음에 서가, 책꽂이 배치가 잘못되어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다. 도서가 부족하였다. 책이 좀 부족했다. 그럼 해결 방안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조명을 어둡게는 조명을 해야 되겠고, 밝게. 서가 위치도 좀 편리한 대로 해야 되겠고, 또 도서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사놔야 되겠죠. 근데 해결 방안이 문제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도서관 개방 시간, 도서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자,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거죠.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그 다음 4번. 니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를 제작하려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니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자. 자, 많이 이용하자. 비유법, 뭐뭐를 비유해서 뭐뭐 청유형, 뭐뭐 하자. 그래서 뭐뭐 하자, 합시다.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 뭐뭐 합시다라고 한 문장이 들어있는 것은 4번입니다. 청유형. 그럼 비유법도 나와야 되겠죠. 도서관은 보물창고다.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비유법과 은유법이 다 비유법과 청유형이 다 나와 있는 것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5번. 다음 규정의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또 사이시옷 문제인데,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미 있는 단어가 합쳐진 것을 말하죠. 두 개 있는 단어가. 그래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자, 그 다음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런데 지금은 뭘 찾냐면 앞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난다. 된 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이렇게 된 소리. 깻잎 그런 경우는 니은 첨가 현상이죠. 니은 첨가 현상. 빗물은 그냥 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뱃길. 요것은 된 소리가 납니다. 뱃길.
그리고 백길.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밑줄친 한자를 고유어로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언어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아예 뿌리채 없애야 한다. 곳곳에서 백성들이 봉기하였다. 세착이 일어났다. 그 다음 나는 그의 만행을 방관하고 있다. 방관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방관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그는 나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털어놓았다.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3번. 방관은 그냥 뭐가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방관했다. 자, 그 다음 7번. 다음 문장과 동일한 오류가 드러난 것은. 자, 이건 그 의미의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의미가 두 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친구에게 인사를 했다. 저기에서 그녀가 친구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친구가 웃으면서 들어오는 경우 하나, 두 가지 의미 해석이 되죠. 들에 핀 꽃, 그냥 들에 핀 꽃이고 선생님께서 놓으라고 오시라고 했어. 선생님께서 너 오시라고 했어란 말은 존대법이 잘못된 겁니다.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셨어라고 해야 되죠.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셨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많다. 자, 어려운 이웃. 한결같이 어려운 사람인지 또는 한결같이 돕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죠. 이런 경우가 4번입니다. 8번.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기천이 다 보게 합니다. 우리 신문이 순우리말로 쓰는 것은 한자 안 쓰고 쓰는 것은 상하기천, 그러니까 벼슬이 높든지 낮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보게 하려 합니다. 또 국문을 이렇게 기절을 떼어 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을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합니다. 자, 기억. 쓰는 것은 거기 아래아가 쓰여 있죠. 그 다음에 다 보기에 홈이라, 요걸 만약에 이어적기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홈이라. 여기서는 지금 끊어읽기로 한 겁니다. 끊어적기, 홈이라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그건 이어적기가 아니고 끊어적기에 해당이 됩니다. 끊어적기에. 자, 넘어가서 9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시입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 그 물이 말라서 힘든, 그러니까 어려운 또는 곤란한 경우를 겪고 있는 집에서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물이 되어서 그렇게 가문집에 물이 필요한 집에 가는 것이 간다면 좋지 않으리. 서리법이죠. 좋지 않겠는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서리법.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에 저 혼자 걸어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 희망 없고 꺼져가는 생명, 이 생명을 또 살릴 수 있겠죠. 적시기 한다면 아마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육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서리적 표현, 나와 있죠. 뭐뭐 하지 않으랴 하는 서리적 표현이고, 그 다음에 가정법, 나와 있죠. 우리가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뭐뭐 하자, 명령법, 그 다음에 의성어.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명령어는 사용했습니다. 뭐뭐 하자, 오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맞아. 그것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지는 않죠. 어떤 당위성, 어떤 필연성을 나타내지만 그 불안감을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0번. 기역에서 리을까지 중 함축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모든 상황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상황에서 나타낸다면 그것을 되살리고 희망을 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건데, 기역과 니은과 디귿은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고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리을은 새롭게 태어나는 희망을 주는 그런 물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1번. A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A.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그대, 서로에게, 그대니까 상대가 있죠. 서로에게 우리 흐르는 물로 만나자. 생명 있고 서로 간에 삶을 북돋우는 사람으로 만나자. 가까운 것은 4번이죠. 11번에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봅시다. 요것은 어떤 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영화의 하나의 대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나리오. 자, 시한부 앞변의 부분의 줄거리부터 봅시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진사 정호는 주차 단속을 하는 다림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끌리게 된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기에 그녀가 사진관에 찾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기만 할 뿐 마음을 털어놓지는 못한다. 둘은 놀이공원에 놀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잠시 가까워진다. 그러다가 정호는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간다. 자, 시나리오의 9번, 12번 봅시다.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시나리오와 희곡의 다른 점.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대본이고 희곡은 연극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시간적 배경이 전환이 어렵다. 시간적 배경의 전환이 어렵다는 것은 연극을 가리킵니다. 연극은 왜냐하면 한 막이 끝나고 다시 막을 철수하고 새롭게 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렵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로 영화 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장과 막을 구성한다. 시나리오는 씬입니다. 씬. 씬. 그 다음에 희곡은 막과 장. 요로 표시되죠. 요걸로. 그래서 3번은 희곡을 가리킨 것이고 모든 사건은 무대 위에서 전개된다. 진행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곡입니다. 연극. 모든 사건은 카메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시나리오. 그 다음 13번.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죠. 13번. 위 글을 읽는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림은 정원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잊으려 노력하고 있다. 잊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림은 그 정원의 삶, 정원의 그 어떤 죽어가는 삶을 보면서 상당히 그 마음 아파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1번. 다음 14번. 김소월의 가는 길을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기육과 보기의 공통적인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고 싶은 사람은 없어. 자, 됐어. 보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반어법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고 싶죠. 많이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14번 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립다는 말이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다시 더 한번 그리니까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도 서산에도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현다 흐릅디다려. 자, 그리움이죠. 그리움입니다. 다음 15번에서 16번까지.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러리 살이랐다. 청산별곡이죠. 청산별곡.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의 특징은 후렴구가 있다. 그 다음에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리듬감이 있죠. 여기 보면 차라리 살이 났다. 청산에, 자연에 살고 싶다. 그냥 소박하게 모루다래랑 따먹으면서 청산 속에서 살고 싶다. 이게 얄리얄량성이 바로 후렴구입니다. 거기 보면 얄리얄리 하면서 리을과 리을음이 반복되어 있죠. 이걸로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울어라세요, 울어라세요,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서 또 울어라세요. 우는구나, 우는구나 세요. 자고 일어나서 또 우는구나. 널 나와, 너만큼. 시름과 걱정이 많은 나도 또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이른공더린공하여 낮이란 지내왔선도 이럭저럭하여 낮에는 지내왔는데 오리도 가리도 없는 밤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또 어찌하겠는가. 가다가 배부른 독에 가다가 배가 부른 독에 장독에 살찐 강수를 비주라. 강한 술을 비워라. 강한 술을 먹자. 그 독에 있는 술을 비우자. 조롱건 누룩이 조롱박과 누룩 술이 나를 잡사오니 나를 잡으니 나를 유혹하니 내 어찌하겠는가. 내가 어찌 술을 안 먹고 되겠는가. 술을 먹겠다 이 말이죠. 1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후렴구 있죠. 그 다음에 계절의 순서에 따라 세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죠? 맞는 게 틀렸죠. 이건 계절이 아니고 계절이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법이 나와 있고 반복, 얄리얄랑성 계속 반복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16번 기역에서 리을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역. 머리랑 다리랑 먹는 것은 소박한 생활이죠. 뭐 맨날 머리 다리 먹고 살 수 없지만 어쨌든 소박하게 살아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4번 리을 한번 봅시다. 술 먹고 그냥 하면 이래 술을 취해서 흥겹게 살아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조롱박 누룩이 나를 매우 잡으니 내 어찌 안 먹고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보겠다 그런 흥취를 나타내는 것이지 힘겨운 현실을 술로 극복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17번부터 19번까지는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은 여러분이 뭐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여기 본문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춘향이가 변사또로부터 어떤 그 수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벌을 받는 것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료설화를 바탕으로 고전 소설이 그 전 단계에서 설화가 있습니다. 이야기. 그 이야기를 소설화시킨 것입니다. 연료설화를 가지고 소설화시켰죠. 그 다음에 전기적 요소. 전기라고 하는 것은 막 기이한 것, 초인간적인 것. 갑자기 상황을 막 변화시키고 구름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전기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망국. 나라가 망한 것. 그 다음에 개화기는 물론 아니고.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이죠. 그 다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 춘향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한다. 맞죠? 자기 자신이 절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사또는 정절을 지키는 춘향을 끝까지 응원한다. 끝까지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탄압을 하죠. 너 정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생호는 변사또 입장을 지지하며 말한다. 변사또가 보면 옆에 있다가 회계생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봐라 그년 참 요망한 년이로구나. 변사또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도 옆에 있다가 그건 참 나쁜 년이구나. 하루살이 같은 인생, 좁은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미모인데 내가 여러 번이나 사용할 게 뭐 있느냐. 어차피 인생이 별거 짧은데 네가 자꾸 사용하지 말아라. 변사또의 수절을 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변사또의 수청을 들어라. 근데 네가 뭘 그렇게 정절을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그런 것이죠. 적절한 것은 기읍과 디귿입니다. 춘향은 자기가 다른 기생보다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기생이지만 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는 다 지키면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9번입니다. A에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중본이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에서 어떤 그 하나의 가락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춘향전도 사실은 이 설화에 왔지만 요 중간에 춘향가라고 하는 판소리를 거칩니다. 춘향전이 되는데 연료설화에서 춘향가를 거쳐서 다시 춘향전이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장단에 맞춰 창으로 불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A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 20번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지금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거미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미줄의 형태는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이 중심에서부터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거미줄처럼 이렇게 지어나가겠죠?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둥근 그물로 짜임이 어찌나 완벽한지 곤충의 입장에서는 마치 빽빽하게 쳐놓은 든든한 고기잡이 그물과 다름없다. 이 둥근 그물을 짜기 위해 거미는 먼저 두 물체 사이를 팽팽하게 이어주는 다리실을 만든다. 다리처럼 다리실을 만든다. 그 다음 몇 가닥의 실을 뽑아내 별 모양으로 주변 사물들과 중심부를 연결한다. 두 번째 작업으로 거미는 맨 위에 설치한 다리실로부터 실을 뽑아내 거미줄의 가장자리 틀을 완성한다. 그런 후 중심과 가장자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세로줄을 친다. 세 번째 작업은 임시 거미줄을 치는 것이다. 이 가로줄은 거미가 돌아다닐 때 발판으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점성이 없어 달라붙지 않고 튼튼하다. 나중에 거미줄을 완성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다니면서 먹어치웠다가 필요할 때
다시 뽑아내 재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영구적이고 끈끈한 가로줄을 친다. 순서죠. 이렇게 20번 봅시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위의 글을 봐서 알 수 없는 것은, 거기 보면 거미줄 치기의 첫 번째 작업은 다래실을 만든다. 그 넷째 줄에, 다섯째 줄에 나와 있죠. 일단 점성이 없는 걸 친다. 맞죠? 그러나 3번 봅시다. 사냥용 거미줄은 거미가 돌아다닐 때 발판으로 쓴다. 거기에 그 거미가 돌아다닐 때 발판으로 쓰는 것은 뭡니까? 사냥용 줄이 아니고 사냥용 거미줄은 밟지 아니라고 예를 쓰죠. 왜? 사냥용 거미줄은 끈적끈적하니까 거미도 거기 붙을 수가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읽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설명문이니까. 설명문을 읽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사실인지를 확인하며 읽는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22번. 기억에서 리을까지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는 것.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로 그대로 본다면, 자, 방사형, 옆으로 뻗어나간 것이죠. 그러나, 4번, 감지한다. 이 말은 느낀다. 감각적으로 느낀다. 감지한다. 이런 것입니다. 틀린 말은 4번이죠. 그 다음 2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요것은 자기 나름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라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을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험 공부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마 교양을 위한 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양 독서 역시 참된 독서가 못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3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제일 처음에 논어의 그 책을 인용을 했죠. 받아들였죠. 그래서 권위 있는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4번. 기업과 가장 가까운 독서를 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독서. 뭡니까? 위에서 봤을 때 진정한 의미의 독서는 시험 공부가 아니라 그랬죠. 시험 공부가 한 것이 아니라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독서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진정한 독서는 뭡니까?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적이어야 한다. 뭡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밑에서 5번째 줄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한다. 요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5번. 니은의 가장 적절한 접속어는 그리고에 해당이 됩니다. 1번. 그리고. 자, 여러분들 오늘 1회 이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